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2월 14일 1위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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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돌 의원,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휴장 전 경마 그리고 레이팅 체계가 좀 바뀌었고 또 설 주로는 지금 좀 젖어 있다고 봐야겠죠. 좀 가벼울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1위 경마를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요 경마 자체에서도 레이팅의 변화가 있으면서 좀 이변이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 점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인 마필들이 이제 설 연휴가 끼다 보니까 설 연휴 당일부터 시작을 해선 훈련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전주부터 이제 가볍게 훈련을 했고 대체적인 마필들이 훈련 강도를 높였다기보다 몸을 풀어주는 데에 많이 주력을 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일 컨디션 자체의 체크도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레이팅 체계의 변동으로 인해서 분석하시는 방법들 자체도 소폭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분석하는 접근 방식도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일요일 1경주 때 보면 6등급 편성이 좀 짜져 있습니다. 2경주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6등급 편성 보면 약간 좀 부진영 마필들이 좀 출주하지 않았나를 보십니다. 6등급에서도 하이 등급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좀 뛰는 모습 보고 주로 컨디션이나 마필 컨디션을 좀 따져가면서 후반부를 좀 기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 역시도 의지가 상당히 좋은 모습 속에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 평가드리고 싶고 스피드 그리고 기본 뚝심 자체도 보유한 마필이라 예선 자체에 발빠른 마필이 없는 이번의 경주는 과천 언더의 상승세는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근 들어서 보면 6등급 편성이 많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별정 경주가 세 가지 유형이 생겼습니다. 별정 A, 그다음 별정 B, 별정 C. 별정 A하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6등급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대부분 경주가 이제 별정 A로 치러지겠죠. 그리고 이제 별정 B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경주나 일반 경주 대부분 핸디캡 경주로 되어 있습니다.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핸디캡으로 되어 있지만 별정 경주가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따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돌 의원, 이번 경주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플라잉 볼트란 마필이 모든 모든 시청자분들도 경마 팬들도 지구력에 좀 단점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해서 상대적 인기를 좀 못 모았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버텼거든요. 이번에는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우선적으로는 편성적인 측면이나 가장 중요한 건 날씨에 의한 주로의 영향도 클 걸로 판단이 돼요.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 또다시 주로가 가볍고요. 내선에서 특별하게 선두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강자급의 마필은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그럼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다라고 평가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저는 우선은 이번 편성 자체가 초반에 설명을 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기복 마필들의 편성이에요. 데뷔 전에 인기를 모았던 마필들은 좀 졸전을 펼쳤었고 그 이후의 마필들 자체는 아직은 실전에
실전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꼼꼼히 체크해봤을 때 가장 변화의 시점이 좋았던 마필 한두가 있는데요.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헬켓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 2번의 경주를 치렀어요. 우선 작년 1월 그리고 3월 달에 경주를 치렀었는데 3월의 경주에서는 마필 자체가 고착으로 인한 출발 거부로 인해서 거의 다시 한번 주행 검사를 치르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오랜 휴양 이후에는 마필 상태가 정말 환골탈태다. 너무나도 변화가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실전을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재검 시대 보였던 스피드와 탄력 무엇보다 재검 마필이었죠. 상위군의 강자입니다. 그레이드 캡틴한 마필과 재검을 치렀는데 초반부터 직선을 통과하는 시점까지 추진 없이 잡고만 가는 모습에도 그레이드 캡틴보다 더 여유감이 좋았다는 점에선 헬켓의 변화의 자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헬켓이란 마필이 재검 때 보면 너무나 잘 뛰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발준에 들어가는 진입 과정이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전에 경주를 보면 마방 이전 경주들이죠. 살펴보면 고착성 급발 때문에 그 출수 정지를 당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제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헬켓이 보여준 재검 모습이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헬켓의 상대방 어떤 말을 지목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설명을 해주신 마필이죠. 우선적으로는 오마 플라잉 볼트입니다. 데뷔 이후 3번의 경주, 선두력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됐었는데 역시 지구력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었죠. 물론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의 페이스 안배도 중요했었습니다만 끝까지 버텨내는 탄력 자체는 상대권의 마필들에 비해서 여력감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안쪽이나 바깥쪽에 위협할 수 있는 마필 한두 두 정도 포진이 돼 있는데 무엇보다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로 또한 가볍게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마 플라잉 볼트의 선전 우선적인 기대치를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곽 쪽에 있는 11마 클레이슛이 데뷔전에서 선행 강공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선행권을 강탈하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다소의 아쉬움을 줬습니다. 상대적인 강자급에 좀 힘으로 뛰어주는 마필들이 몇 두 있었는데 어찌됐든 실전을 치르면서 힘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있고 이 마필 역시도 전개만 잘 풀어준다면 회복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4번마 옥녀봉 역시도 데뷔전 추정 무리했던 외곽 전개를 펼치고도 기본기를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플라잉 볼트는 뭐 발주 능력에선 탁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견제를 받기보다는 좀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죠. 선두권 장악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1200m 뛰어봤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5번마 플라잉 볼트는 좀 인정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고, 자 4번마 옥녀봉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4번마 옥녀봉이 그 주행 심사 때도 보면 마지막 결승선에서 내치로 좀 기대됩니다. 데뷔전은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전기가 불리하다 보니까 내치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직 힘이 좀 덜 찼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1200m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녀봉, 플라잉 볼트, 헬켓부터 클래시까지 모든 마필의 단점이 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편성의 강도인 것 같아요. 상대 마필들의 능력이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능력이 워낙에 지금 보여주는 능력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단점이 있더라도 그중에서 전개적 이점, 오히려 그런 마필들, 이 4두의 선전 자체는 우선적으로 기대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클레이슛이라는 마필인데 저는 이 클레이슛은 좀 인기마지만 좀 덜 보고 싶어요. 약간 좀 불안 요소를 걸고 싶은데 주행 심사를 뛰었을 때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도 앞선을 장악했을 때 상당히 여력감을 보였고요. 오랜 공백을 갖고 제겁을 받는데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는 너무나 잘 뛰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큰 걸음을 못 내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럼포티원이 끌었던 레이스에서 최적 전개를 했는데 기록상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거든요. 1200입니다. 선두권을 장악하기 어렵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1200 될까요? 네,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더라도 단점은 다 드러났습니다. 클래시 자체도 선두권의 진입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장악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적 2선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불리한 3선, 4선을 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필이 최적 전개를 모래를 맞지 않고 뛰는 전개로 편안하게 전개를 끌어준다면 이 마필 역시도 주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단점보다 변화할 수 있는 성장세를 먼저 봐주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5번마 플라잉 볼트는 선두권을 장악하는 데 문제가 없다. 또한 1200m 경주 경험이 있고 입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5번마 플라잉 볼트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고요. 1번 헬켓, 저 역시도 그 발주만 정상적으로 나와준다면 뭐 상대방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9번마 강자승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 의외로 잘 뛰었던 말이죠. 관심을 좀 갖고 싶다라고 표현했고 11번마 클래시슛은 좀 덜 보고 싶습니다. 좀 약간의 좀 전개가 어렵고 선두권을 장악하기 힘들다. 근데 옥녀봉 같은 경우는 내치고 기대되지만 내성 게이트에 포진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 늘어난 부분을 얼마나 띄워주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중심에서 1번
9번, 4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백돌기원은 헬켓을 중심에 놨습니다.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마 플라잉 볼트, 11번마 클래시슛, 4번마 옥녀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부진영 마필들, 부진영 마필. 6등급에서도 조금은 이제 하이등, 약간의 부진영 마필들 간의 대결입니다. 1300m를 과연 어떤 레이스로 펼쳐질지 참 궁금한 경주인데, 백돌이요. 저는 좀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주가. 그래도 근사치, 우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네, 역시나 1경주에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어떤 마필도 믿음을 주기보단 불안 요소, 단점이 더 드러난 마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9번마 별빛신화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는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스피드도 좋았고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여력감도, 직전 경주 선입권에서의 능력, 결국엔 직선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었어도 기본기 자체는 충분히 보유했던 마필인데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편성에서 스피드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도 적고요. 힘적인 모습에서의 변화도 크지가 않습니다. 상대권의 마필들의 무엇보다 중속감이 다들 떨어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9번마 별빛이나 최근에 뛰었던 걸음만 보여주더라도 우선적인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1200m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지구력에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1200이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1300을 썼어요. 1300을 썼다는 것은 선두권을 좀 수월하게 장악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와 약편성을 만나서 선두권 장악하고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마필 9번마 별빛이나 저 역시도 입상 기대치에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상대마를 좀 압축해봐야 되는데요.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꼼꼼히 살펴봤을 때 그래도 이번 편성을 만났을 때 가장 잠재력 기대치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누군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데뷔 전 무리했던 외선 전개에도 기본기를 보여줬었던 2번마 제이둘이라는 판단입니다. 주행 심사 때는 발주 자체에서 크게 돋보이는 모습 자체는 아니었었고 여러 번의 능검을 통과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이었는데 그래도 상대권의 마필들 좀 흐름이 빨랐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본기는 충분히 보여줬다는 판단인데요. 거리 자체가 대폭 늘긴 했어도 힘적인 모습에서는 분명히 보여줄 걸음도 많이 있는 마필이고 상위 등급인 극산 5등급이죠. 금화발리오스와의 병합 속에서도 탄력 자체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몇 들을 보내놓고서라도 평소의 타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취입 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바로 4번마 마법탄환이란 마필입니다. 기본 선입력에 대한 모습 자체는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힘으로 몰아치는 탄력은 여전히 보여줄 거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4번 마법탄환의 전문간 취입 타이밍도 한번 염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장 부담 없이 타준다면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은 저는 외곽 쪽의 12번마 젠틀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이 마필은 항상 훈련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훈련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거의 구보나 속보 위주로 가볍게 한두 바퀴를 돌려놓고 훈련을 마무리하는데 그만큼 마필 자체를 기승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기승하는 기수가 얼마만큼 마필을 제어해주면서 초반에 선두권에 가담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우선은 김옥성 기수가 직접 잡아주면서 준비를 잘해줬고요. 상대권의 흐름이 느리다는 점에서 김옥성 선수의 기승이라면 이 마필의 최대 이변까지는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상대마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2번마 제이둘이 1000m 뛰르고 주행 중 보면 고개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편성에서는 봐줘야 될 마필. 4번 마법탄환은 편성을 따질 수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마로 대두했던 말인데 문세영 기수가 매번 열심히 타주거든요. 그러고도 입상이 좀 실패했던 말입니다. 12번마 젠틀장은 워낙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궁금한 말은 한두가 있을 것 같아요. 10번마 카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세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당일 체중 변화부터 좀 꼼꼼하게 컨디션을 살펴야 될 말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11번마 스타홀릭이란 마필입니다. 11번마 스타홀릭이란 마필은 초반 순발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말 같습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가 별빛이나 외에는 발빠른 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한 템포 빠른 취입력을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 지난 경주가 골드챔프가 끌었다고 했지만 좀 느린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볼 수 없이 순발력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이전보다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마필 11번마 스타홀릭은 역시 복병마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도 믿어볼 수 있는 충마급의 마필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후차권을 좀 압축이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돌 의원, 8번마 제너럴, 지난 데뷔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어필을 해드렸던 말 같아요. 제너럴, 이번에도 믿어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상태적인 모습도 좋지만 편성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뭐 골막과 염자 등의 이유로 재검을 치르고 나서 직전 영주 상태가 워낙에 좋아서 저도 강하게 어필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뭐 희망킨이 워낙 순발력이 강해서 조금 아쉬웠을 뿐 이권에 안착하는 걸음 자체는 여유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외산 마필과 병합 때 탄력 자체 여유가 있었습니다. 상대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후차권인 것 같은데요. 8번마 제너럴의 상대마, 과연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후차권에서는 상당히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뚜렷하게 편성을 보시면 강축의 후착 게임인데 후착들 자체가 걸음 변화가 심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인 기대치가 좋은 마필은 11번마 그랜드조라는 판단이에요. 데뷔전은 작년 12월 27일 날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발주 자체가 좋지를 못했죠. 마필 자체가 힘은 좋은데 약간 주행이 둔탁한 느낌들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재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변화를 모색해왔던 마필인데 초반에 추진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걸음과는 다르게 보여주는 스피드 자체, 직선에서 보여주는 몰아가는 중속 자체도 변화가 뚜렷해진 모습인데 안쪽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몇 두를 제외하고 그렇게 강한 흐름이라고 판단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서 유연명 기수의 초반에 빠른 좀 강한 추진이라면 선두권에 가담만 해준다면 이 마필의 성장세, 변화에 대한 폭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올림피아킨이 직전에 드디어 8점 만에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사실상 경주 내용을 보시면 자력 입상은 아니었어요. 앞선이 거의 무너지면서 거의 어부지리 입상이 있었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능력을 의심할 타이밍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성적인 측면에서의 상대들이 워낙에 약하고요. 상당히 재밌었던 건 이마필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탄력 자체는 오히려 직전보다 지금을 준비하는 과정의 여유가 더 좋았기 때문에 무작정 6번마 올림피아키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또한 9번마 노던비카라는 마필이 기본 순발력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나긴 했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력에 대한 지구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부산의 주로 자체도 금요경마에서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습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 의원이 제너럴 상대마로 11번 그랜드조, 6번마 올림피아킨, 여기에 9번마 노던비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림피아킨은 잠시 말씀드리면 이 주행 심사를 2번인가 3번을 받았을 텐데요. 원래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별로 걸음이 안 나왔던 말입니다. 주행 심사 때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보면 상당히 여력감을 보였던 말인데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못 뛰어가는 말인데 최근에 이제 종반 걸음에 변화가 왔던 말입니다. 어찌됐든 따라가서 입상에 성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6번마 올림픽에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을 하나 걸어드리고 싶어요. 5번마 페르난도라는 마필인데 백동일 의원은 9번마 노던비카의 순발력에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5번마 페르난도의 순발력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출마 등록이 돼 있고 핸디캡이 다 이제 미리 설정이 돼 있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있는데 딱 보면 출마표를 보면 이번 경주 같은 경우 좀 틀려졌을 거예요. 아마도 5번마 스페이스타나 9번마 미라클러버 같은 경우가 원래 레이팅 31점을 받아서 55.5의 부중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기준 부중을 달고 있는 러블리케인이 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기본 부중을 받는 말들이 출주를 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부중을 받는 레이팅 점수 있는 말이 다시 기준점이 됩니다. 이래서 부중이 좀 올라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경주가 그런 경주인데 조금은 까다롭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를 백돌 의원이 정계도로 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죠. 전체적으로 빡빡한 케이스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드러난 능력을 자세히 보시면 강축의 후착 찾기, 중심에 대한 믿음은 좀 더 서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후착권에서의 난타전이 벌어질 모습 속에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의 마필들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는데요. 그 모든 조건과 전개 조건을 감안했을 때 역시 4두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4번, 5번, 7번, 14번 내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텐데 자, 초반부 전개는 기본 게이트의 이점이 좋은 마필이죠. 아마 썬데이 드리머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할 모습 속에서 뒤이어서 기본기 좋은 마필이죠. 7번 마 골드 마인이 빠르게 선취권에서 가볍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주면서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서서히 스피드가 살아나는 5번마 스페이스타도 선의권에서의 가담 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듯 보여지고 차분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주면서 취입 타이밍을 노려줄 수 있는 14번마 질풍당당까지 4번, 7번, 5번, 14번 내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네 마필 중에서 가장 중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최근에 기대치가 강한 마필, 상승세가 강한 마필 바로 7번마 골드마인이라는 판단인데요. 데뷔 이후 3번의 경주 모두 여력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죠. 늦발하고 거의 사행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이 마필의 기본 능력 자체를 입증해줬던 판단입니다. 기본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의 아쉬움, 좀 더 빠르게 선입권에 집할 이번 경주에선 좀 보다 안정적인 중심의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최근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타이밍을 찾아갈 수 있는 마필 14번마 질풍당당의 취입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전형적인 취입형의 마필이 있죠. 승급 이후의 마필들, 승급 이후의 경주 편성들을 보시면 상당히 페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취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없었고 아쉬운 착순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힘은 여전히 여유가 좋았던 마필. 직전 경주 이후부터 마필을 좀 더 조여주는 모습인데 준비에서의 의지가만큼이나 탄력적인 모습도 상당히 여유가 좋고요. 최근 대비 흐름 중엔 가장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의 경기에선 타이밍 자체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또한 5번마 썬데이 드리머란 마필 자체도 직전 경주의 모습만으로 판단했을 때도 보여줄 거라면 충분히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원래는 이 마필은 선행을 갔었을 때 좀 잘 뛰어주는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 밀린 게이트에서 초반에 발주가 좋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차분히 참고 가는 모습에 마지막 3위권까지 올라오는 탄력은 기존의 모습과는 변화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취입이 자유로워진 5번마 썬데이 드리머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4번마 스페이스타의 최근의 중속감에 대한 변화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모래 반응도 안 좋고 거의 외측에서 몰아가는 탄력으로 타줘야지만 잘 나오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 스피드 자체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MC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처럼 부중 자체가 좀 올라갔다는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 경주를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기본기 자체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의 선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본기 강한 마필 7번마 골드 마인을 필두로 14번마 질풍당당 그리고 4번마 썬데이 드리머와 스피드 좋은 마필 5번마 스페이스타까지 4두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의 오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심 뜨끔했습니다. 강충마의 후차권 찾기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골드마인이 강충마입니까? 편성의 강도로만 따진다면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강축은 맞다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경마를 접근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말이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을 좀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 단점을 좀 파고들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골드마인은 한번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주행 심사 때도 늦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약간 살인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데뷔전 때 보면 늦발하면서 추돌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 12월 13일 경주 때 보면 발주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정상인 빛이 좀 오버페이스 한다는 느낌? 그런 정상인 빛도 앞에 안 나갔단 말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레이스가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근데 선입권 딱 붙자마자 코너 딱 돌 때 보면 걸음이 좀 덜 나오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좀 해요. 근데 지난번에 또 늦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주 악벽이 아직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늦발을 한다 그러면 거리가 늘었다고 그렇게 유리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필 자체가 전혀 단점이 없다라고 저도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주 요건, 마필 자체라는 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초반에 뭐 발주 요건 따라서 경주에 대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도 마필이 보여줄 걸음 쪽에서 오히려 위력감을 두고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골드마인이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배제하고 공략할 수 없는 경주라면 그번 보여줬던 기본 능력에 대해서 우선적인 믿음을 갖고 공략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골드마인이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에 조금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백돌 위원이 말씀해 준 마필들에 저도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마필만 말씀드린다면 10번마 선플래시란 마필도 좀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14번마 질풍당당이란 마필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보여준 것은 정말 힘을 몰아서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면 저는 10번마 선플래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집니다. 한 템포 빠른 출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기에 한 표를 던져서 10번마 선플래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종일 의원 지난주 보면 일요일 날은 정말 너무나 어려웠죠. 일요일 날 성적을 좀 제하고 나오면 나머지 성적표를 보면 필싱글, 백코스, 46경기 일주일에 저런 경주 하나만 주력으로 잡아도 경마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거기다 힘을 실었냐 못 실었냐 차인데요. 승부 경주로 또 좋은 적중을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백돌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는 6경주입니다. 6경주 출마표 보시죠.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쉽게 접근하면 쉬울 수 있는 경주예요. 근데 저는 어렵게 접근하면 이건 어려울 수 있는 경주입니다. 좀 인기를 양분할 수 있는 말들 보면 잘 뛰었다 못 뛰었다 잘 뛰었다 못 뛰었다 이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 말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경주인데요. 과연 백돌 위원은 어떤 말을 중심에 세웠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경주, 방송 추천 경주 6경주입니다. 가장 그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물론 이제 저와 해설을 해주신 MC분께서도 방송 추천, 함께 호흡하는 경주만큼은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적중으로 연결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중이 안 됐을 때 그 쓰라림은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픈데요. 항상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결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나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노릴 수 있는 경주들을 저는 선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 자체는 좀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는 초반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능력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의 선전도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강한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 안쪽에 있는 1번마 테마 등급과 2번마 썰록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한다 해도 할 말은 없을 경주일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봤던 두 마필의 능력을 판단했을 때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이 마필 자체를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바로 8번마 청춘열차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오고 나서 두 번의 경주 모두 힘이 좋은 모습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12월 13일 당시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추임력으로 직전 경주에서는 친친찬이 이끌었던 빠른 흐름에서 2선 가담 이후에 여력감 있는 모습으로 전천의 모습으로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주 요건 자체나 전개 요건 자체도 너무 좋아진 모습이고요. 이현정 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여력감까지 상대적인 전개에서의 유리함까지 모든 조건에서 저는 청춘열차의 선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경주 방송 추천 경주 청춘전철을 필두로 안쪽에 있는 마필부터 복병권에 있는 세력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주 변화에 성공한 마필. 청춘열차가 부산에서 올랐던 말인데 원래는 선행형 마필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추입으로 하면서 질주 습성을 변경했었고 또 부산에서도 성공을 했었고 서울 올라와서 연이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백돌 위원은 8번마 청춘열차의 상승세를 기대하면서 이 마필을 중심으로 후차권을 찾겠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1호 부산경마는 그래도 출마가 존재한, 좀 믿어볼 수 있는 말이 출제하는 것 같아요. 백돌리요, 7번마 폭풍신화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를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 요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인 거리에서의 전개 요점 그리고 부중에서의 유리함까지 모든 조건에선 폭풍신화의 선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폭풍신화, 저도 뭐 승급전, 그 혼합 4등급에 이제 도전하기 때문에 이제 승급전, 어찌 보면 뭐 국산 4등급에 나가야 되니까 승급전이 맞겠죠. 근데 폭풍신화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따라가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래서 7번마 폭풍신화는 앞선을 공략하는 말인데 순발력도 뛰어난 말이죠. 그래서 7번마 폭풍신화는 좀 믿고 싶다 이런 표현 좀 쓰겠고요. 상대의 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돌리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 마필 중에서 싹수가 보였던 마필입니다. 바로 2번마 가시공주라는 마필인데요. 주행심사 당시를 보시면 초반에 가벼운 추진 속에서 선두권을 장악해 나가는 스피드나 중속도 나쁘지 않았고요. 직선으로 갈수록 마필의 주폭이 살아나는 모습은 앞으로 뛰어줄 마필이라고 강하게 느꼈던 마필입니다. 우선은 준비하는 과정도 나쁘지 않았고 부산 1경주 때 설명을 드렸었던 제너럴이라는 마필과 연일 병합을 해줬는데 마필 자체의 주폭이나 여유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망사 감염까지 신청을 하면서 선행을 못 갈 경우까지 대비하면서 준비를 차분히 해준 만큼 우선적인 입상권 도전 세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지봉스타가 최근에 좀 늘어난 거리 그리고 강해진 상대 빠른 흐름 속에서 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 좀 외선을 돌고 나서도 끝걸음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상대 마필 폭풍신화를 제외한 여러 대의 마필들 자체가 단점 자체가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라면 좀 더 편안한 전개를 펼쳐준다면 요번 지봉스타의 선전까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번마 그린미르가 당일 상태 요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필 자체는 뭐 선행을 나섰을 때 절도주고 선입에서는 좀 졸전을 펼친 경우가 좀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폭풍신화가 선행을 가지 않고 만에 하나 그린미르가 먼저 선두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마필 자체가 단거리에서의 결정력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결코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8번마 그린미르는 따라가면 좀 못 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7번마 폭풍신화의 선두권 장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8번마 그린미르는 뭐 인기를 모은다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좀 표현하겠고,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7번마 폭풍신화 중심으로 해서 7번마 가시공주, 6번마 지붕스타 이 두 마필에 좀 선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백돌위원하고 방송을 찍으면서 이렇게 좀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폭풍신화 중심으로 해서 2번마 가시공주, 6번마 지붕스타 두 마필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14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지만 24조의 마필이 이 경주에 출마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 출마 등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5경주 전개도 때는 좀 중심에 좀 후차권 찾기라고 말씀드렸다면 7경주 전개도 자체는 능력의 격차가 거의 미세할 만큼 난타전이 벌어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선두권도 정리가 좀 덜 된 느낌이고요. 몰아가는 탄력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의 시점들도 꽤나 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필들의 잠재력과 능력과 전개 모든 훈련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땐 4대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8번, 9번, 10번, 12번 내두가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 속에 직선까지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편성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강점이 좋은 마필이죠. 고마 창세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상승세 좋은 마필 8번마 통일대박도 이제는 선두권 어떤 흐름에라도 견딜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선입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선입권 좋은 10번마 슈퍼라이트닝도 충분히 선입권 가담 능력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서히 올라오는 탄력 속에서 기본 변화가 좋은 12번마 블러싱 바우의
선입 가능성도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8번, 10번, 12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마필 중에서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좀 더 성장세를 기대하고 싶은 마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좀 마필이라고 판단되는 마필은 바로 외곽 쪽에 표준하고 있는 12번마 블러싱 바우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에 좋은 능력으로 연투를 이어갔던 마필이에요. 앞으로의 잠재력도 기대가 됐었던 마필이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마필 자체가 외측 사행이라는 외삭기가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한동안의 고전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악벽기가 심해진 모습 속에서 고전을 면치를 못했고 마방에서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드디어 직전 경주 이제 외측 사행이 잡혀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입상을 차지해줬던 모습인데요. 직전 경주에서도 게이트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스피드나 탄력, 무엇보다 삐지지 않는 모습, 직선 내선으로 탄력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보였던 악벽에 대한 순치는 상당히 인상이 좋았고 상대권의 마필들에 비해서 잠재력 기대치는 앞서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심권에서의 마필로 우선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후차권에선 8번마 통일대박이라는 마필의 최근의 상승세에 좀 기대를 걸고 싶은 경주입니다. 혼합 경주에 출주한 국산 마필로 최근의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죠. 이제는 뭐 스피드에 대한 여유도 상당히 좋고 최근에 4번의 경주를 보시면 단거리 강자들과 뛰면서 경쟁력을 많이 키워왔어요. 그 경쟁력 있는 마필들 사이에서 무리한 외선을 돌고도 기본기를 보여줬고 직전력이 드디어 결정력에 대한 모습 자체도 확인을 시켜줬던 모습인데요. 상대권의 마필들이 모두 바깥쪽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측에서 좀 더 편안하게 전개를 해줄 수 있는 8번 통일대박 이번 경기라면 다시 한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났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번마 창세라는 마필의 스피드 자체도 상당히 기대감이 좋은 마필인데요.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편안하게 선두권을 장악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경주에서도 주로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창세의 기본 선두력 자체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복병권 세력에선 10번마 슈퍼 라이팅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 11점 만에 첫 입상을 차지했죠. 아직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뻣뻣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잠재력 자체를 기대를 봤을 때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는 모습 속에 훈련 시의 모습은 뻣뻣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슈퍼라이팅의 변화까지는 염두가 필요한 편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변화 좋은 마필이죠. 12번마 블러싱 바우를 필두로 8번마 통일대박, 9번마 창세 그리고 변화가 좋아지고 있는 10번마 슈퍼라이팅까지 내두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개도로 풀어보니까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전 또 이런 고민을 냈어요. 정말 과연 그렇게 자리를 잡기가 수월할까? 이런 표현을 해서 왔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보온용사를 비롯해서 3번마 스카이제와 9번마 창세, 여기에 14번마 시가이스 그 외에 순발력 있는 말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인기마들이 어떠한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펼쳐가면서 정말 선전할 수 있을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요. 이 경마는 추리 게임인데 추리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경주 같습니다. 자, 백돌 의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오피데이란 마필이 지난 경기 너무나 잘 뛰었던 말입니다. 이번에 어찌 보면 오피데이도 승급전에 도전하거든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감량 이점이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오피데이 자체가 이 마필도 외삭기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 심했던 외삭기를 잡아주면서 직전 경주에선 내측에서 무엇보다 모래를 굉장히 많이 맞고도 뛰면서 우승을 했다는 점은 정말 갈목할 만한 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뛰었던 흐름보다도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워낙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이 돋보이는 이번의 경주라도 저는 우선적인 검증의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난 경주에 좀 아쉬웠어요. 제가 스페셜 로드 힐에 러블리 케인, 오피데이를 상대마로 이제 지목을 했던 액톤가에까지 지목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오피데이는 이런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망사가면 눈 가면서 망사가면을 바꾸면서 좀 적응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슈퍼로드일이 이렇게 그 외곽을 띄었어요. 외곽을 띄었다는 거는 외곽 삐지는 말이 안에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뛰었는데 지난번 하나만 놓고 보면 자꾸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주가 좀 빠른 말이 많다 해도 오피데이 같은 경우는 자리 잡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 오피데이 또 한번 좀 일결 갈 수 있는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한 마필만 제가 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그만큼 앞이 좀 싸울 수 있는 경주가 아니면
마지막 한 발을 가지고 역전을 모색하는 말은 누굴까? 저는 7번마 마이티룸을 선택을 했습니다. 7번마 마이티룸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그 2번마 오피데이하고 9번마 창세, 7번마 마이티룸 이 3대의 마필에 좀 선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돌기호는 12번마 블러싱 바울을 중심해서 8번마 토일대박, 9번마 창세, 10번 슈퍼라이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요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마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축을 세워놓고 후차권을 압축해서 그렇게 공략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주, 승부 경주 이런 경우 좋은 것 같아요. 축 세워놓고 두 방 안에 끝낼 수 있는 경주. 이랬으면 가장 한수율도 좋고 그런데요. 또 이런 경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대 마필을 노리자. 인기마 중에서 이렇게 골고루 인기를 나눠갈 건데 그 중에서 두 마필을 선택하고 정말 내가 노리는 마필을 한두를 들고 와서 그 마필하고 인기마하고 선절돼도 정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제가 이 8경주를 그런 경주로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1번마 청마성, 2번마 로이카, 9번마 IM4U 여기에 이제 10번마 마리아고 좀 넓게 보면 비바나 특별손의 말들이 조금 이제 상대마로 팔리겠죠. 1번, 2번, 9번, 10번 이런 말들이 인기를 나눠갖고 일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인기를 모으는 마필 중에서 두 마필을 선택할 거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누차 몇 번을 말씀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럴 때 잘 뛴다라는 표현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못 뛰어가지고 이제는 비인기만 돼요. 가감의 노력을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인기마의 옥석보다는 복병마의 반란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 8경주입니다. 일요 9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이 유독 보여요. 올해부터 또 한 가지 이제 그 규정이 바뀐 게 지금 뭐 작년까지는 부산에서 활동하던 말이 서울에 올라왔었고 서울에서 활동하던 말이 부산 가서 또 활동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단 하나 이제 그 마주분들이 뭐 서울 마주분들이 부산에다가 한 마필 정도 위탁을 할 수 있고 부산 마주분들이 서울에다가 한 마필 정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는데요. 뛰던 말들이 올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좀 더 세분하게 분석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자, 백돌리원 마이블레이드 19주에서 그래도 잘 뛴 말인데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정말 잘 뛰었고 부산에서도 장기적인 기대치가 좀 높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경주들도 그래도 마필 뛰려는 근성도 대단했었고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주기가 많이 늘어졌죠. 12주 만에 거의 3개월 만에 출주를 하고 있는데 훈련 때 모습을 보시면 주폭도 상당히 가볍고요. 여유가 많습니다. 지금 1800m를 맞이했는데 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고 상대들의 마필들의 전력들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이블레이드, 문세영 기세의 기승 이번 경기라면 좀 더 상승세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블레이드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19조에 있을 때 보면 거세 이전이죠. 악벽이 있어서 거세했다기보다는 결정력이 계속해서 좀 부족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거세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10월 25일 경주는 좀 다소 좀 실망감을 안겨줬고 지난 경주 1800m를 선협하고 이번 경주 그 서울 경마에서 뜁니다. 근데 레이스 자체도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마 마이블레이드 저 역시도 좀 상승세를 기대해보고 싶다. 조심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 우선적으로는 안쪽에는 이번 골드웨이브의 변화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희 마필도 우선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잘 떠주는 마필이고 고질적인 단점이 마필 좀 고개가 높아요. 그래서 훈련 때를 보시면 양털 코드를 신청을 하고 많이 훈련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높았던 고개들이 많이 낮아진 모습이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 앞말이다 보니까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최근 대비 비해서
54라는 등짐 자체를 걷어냈고 뚜렷하게 선두권의 강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골드웨이브의 선두력이라면 충분히 선두권 공략도 가능해진 이번 편성에선 우선적인 관심거리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번마 카디프하니가 역시 이번마 골드웨이브와 함께 51주에서 동반 출주했습니다. 취입에 대한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가져가 주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역시 이 마필 자체도 주계를 길게 잡아주면서 상태를 끌어올렸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는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9번마 포에버 대물이 강급이 되고 나서 계속된 졸전을 펼치다가 12월 5일 때 외곽에서 당시 김혜선 기수가 과감하게 좀 감아서 선두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선두권 장악이 실패하면서 아쉬운 3위권이었었죠. 직전 경주에서는 좀 무리하게 선두권을 장악하면서 무너졌고요. 하지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골드웨이브나 바깥쪽에 뭐 7번 라떼 이천 정도만 선두권 가담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고마 포에버 드물의 중속감이라면 선두권을 편안하게 장악만 해준다면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분 의원이 말씀해 준 마필들 2번마 골드웨이브, 6번마 카디프하니 그리고 9번마 포에버 대물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강구가 있고 제가 이번 주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자, 7번마 라떼이청 같은 경우 이제 그 지난번이 강등된 거죠. 강등됐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57의 부중을 달고 뛰었고요. 이번엔 54입니다. 암말로서 부중의 혜택을 많이 본 마필이에요. 그래서 라떼이청 같은 경우는 2등까지 올라갔단 말인데 강등됐고 그리고 54까지 부중이 내려왔다는 점 암말로서 부중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마 라떼이청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렸고 10번마 푸른 거탑을 한번 따져볼까요? 푸른 거탑이 레이팅 점수가 63가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이게 64를 받았는데 부중은 56.4인가요? 56.5를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암말로서 마이너스 2kg 감량. 그래서 54.5. 여기에 정정희 기수가 마이너스 3kg 감량. 기수의 감량. 그래서 51.5를 탑니다. 자, 이 말이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 이 그 푸른 거탑이 이전 지난달에만 뛰었어도 56.5를 뛰어야 되는데 지금 51.5를 달고 뛴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한번 꼼꼼히 따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그 이번 주 경마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요 경마를 보면 단촐한 편성도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시장 이후 경마가 늘 뭐 레이팅 체계가 받기 전에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 동안 이제 경마를 준비하면서 보면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릴 걸 못 보여드리고 정말 경마를 좀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계속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조금은 신중하게, 조금은 멀리 바라보는 시각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